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송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강렬했던 1박 2일의 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좀 방한의 의미를 좀 짚어보기 전에 글쎄요, 좀 예상을 좀 하셨나요? 어제 일정은 워낙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것이다.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에게 깜짝 놀라는 뉴스를 쏟아져 내게끔 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고 대부분 예측 못한 일정과 또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묵상과 기도가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이것을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영역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에서는 파격적이었고요. 네. SNS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또 66년 만에 정전협정 이후에 당사자들, 정상들이 함께 분단의 상징인 DMZ에 만남을 갖는다는 것.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는 파격이었고 의미가 있었고, 특별히 형식적인 면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간, 미북 간 이 교착 상태가 다 염려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에 다시 탑다운 형식으로 이 실무회담의 길을 터줬다라는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큰 희망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짧은 시간이었기도 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미국식 계산법, 또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식 계산법, 즉 이 두 개의 양립이 공존이 불가한 이 내용의 진전에 대해서는 어느 쪽 하나에도 어떤 양보나 또는 진척의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형식적인 부분과 좀 내용적인 부분을 나눠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식적인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양국 정상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만나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경호원들도 훨씬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 회담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있었다면 우리 교수님 어떻게 좀 꼽으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호원들의 방탄조끼를 안 입는다든지 뭔가 좀 평화의 외부적 이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성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만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그 DMZ의 방문자 중에 미 합중국 재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이 서 있고 또 이방카 백악관, 또 그의 남편 쿠슈너 선임 보좌관 이 세 분이 서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국 오피니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을 사실 이 화폐 전쟁, 즉 금융 전쟁, 즉 유대 펀드와 화교 펀드가 충돌하는 전쟁으로 보고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 주변 22개 아랍국에게 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랍국들에게 무기 수출국은 북한이고 또 이스라엘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이 한반도 통일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완성을 선포하기 전과 후는 이스라엘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무장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핵 배낭 하나만이라도 이스라엘 주변 22개 국가 중에 어느 국가에 이게 흘러 들어가면 이스라엘 안보에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로서는
북한의 핵 무기 완성 선언 이후에 분명하게 이것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문제로 규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 특히 이스라엘이 네. 미국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상 DMZ 방문에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문우신 재무장관과 또 유대인 중에 또 유대인인 쿠슈너가 거기에 서 있고 전 세계 언론에 그 사람의 얼굴들이 보여졌을 때 아마도 여기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어떤 큰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것도 함의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교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또 주목하셨다는 거를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네. 만남 이전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전과 만남 가운데에서 분명히 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신 적 있을까요? 네, CNN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그 북한에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올 때 백악관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 네. 여기에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만남의 횟수의 증가와 워싱턴 미국으로 초청은 이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친중 노선으로 새로운 길로 나가는 북한의 방향을 미국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을 틀고 또 방향을 관리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회담 중에서 또 회담 이후에도 아마 계속해서 그 방향은 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선거, 대선, 재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예, 있지만 그런 일부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찬이고 또 영적 지도자와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한반도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로 네. 미합중국 대통령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앞으로 3, 4주 안에 실무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실무진들이 조금 바뀌게 될까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년 반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은 국무부에 이쪽 한반도의 그 외교부 라인이 이제 라인업이 완성된 게 이제 이번 6월 16일로 돼 있습니다. 네. 즉 국무부에 우리 스틸웰 아시아 또 태평양 담당자가 미 상원 인준을 받은 게 지난달 6월 네. 중순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외무적으로는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고 또 북한에서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이 대북 채널이 라인업이 이제 정리가 된 듯합니다. 예. 물론 뭐 장금철 통일전선부도 어제 DMZ에서 나타났지만 네. 그러나 리용호 외무성과 또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 이 분들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아마 북한의 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과 예, 또 예. 미국의 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라인업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탑다운 이후에 2, 3주 내로 이 실무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대화 협상자들이 구성이 다 된 듯합니다. 네, 모쪼록 이런 실무 협상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네.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고요. 저희가 G20 정상회담의 좀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의 이런 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가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노이 회담에서 이후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식 계산법, 즉 이것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대북 제재로 해석을 했다라는 말을 간략하게 줄여서 미국식
계산법이 틀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이거는 체제 안전에 관한 네. 이제 북한의 그 굉장히 큰 중요성을 계속 발언한 거거든요. 또 이번에 G20 오사카 회담에서 시진핑도 푸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내용의 핵심은 안전, 체제 안전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체제 안전을 북한은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고, 또 이것을 주변국 정상에게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DMZ 방문에 이 3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오사카 G20 회담의 그 내용과 그 성과가 DMZ 3국 정상회담의 연결에 영향을 분명히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G20 전에 시진핑 주석이 좀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이번 남북미 회동을 계기로 좀 그런 우려는 좀 불식시킨 게 아닌가 싶겠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좀 우리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부는 네. 한미 동맹의 이 강화를 통해서 소통의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예. 또 지금 북한을 끼고 있는, 우리 한반도를 끼고 있는 우리 중국과 러시아, 일본 여기와도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 현 정부가 상당히 정교한 외교적 정책이 더 요구되어지지 않느냐, 네. 이러한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움직임,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서 펼치는 한반도를 향한 정책,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미국 뒤에서 또 작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책까지도 네. 우리 현 정부가 좀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계에서는 이전보다 북한과의 접촉이 좀 더 활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민간 교류도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예장 합동 중심으로 산림 산업을 위한 방북이 있었고, 네. 또 우리 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이 산림에 대한, 북한 산림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숭실대에도 협력 요청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계가 우리 창조 질서 보존의 차원에서 북한의 무너진 민둥산을 산림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 교계도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섣부는 예단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만 네. 이 한반도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물꼬를 텄다 하는 데는 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렇습니다. 좀 이런 불씨를 잘 살려서 앞으로도 좋은 만남과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